네, 안녕하세요. 브라스코의 루카 부장입니다. 자, 이번에는 힐스테이트 광교산 789세대니까 약 800세대 정도 되고요. 여기도 지금 유닛수가 되게 다양합니다. 그 59타입에서부터 76타입, 84타입까지. 일단은 제가 그 광교산 쪽에, 수지 쪽에 이제 두 개의 분석 영상이 올라올 거거든요. 하나는 더 샵이고 퍼스트파크, 또 하나는 여기 힐스테이트 광교산인데, 한번 또 어떤 다른 의미를 부여하는 게 아니라 한번 평면도도 한번 그 입주 예정자분들께서 한번 비교해 보시고, 일단은 한번 제가 러프하게 그 각 유닛마다 어떤 거를 좀 특징 잡았는지, 어떤 거를 조금 조심해야 되는지 한번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9 A타입이고요. 총 34세대. 일단 시작부터가 타워형이네요. 말씀드린 대로 이쪽에 있는 수납을 제가 별로 좋아하진 않은데 다행히 없고요. 그리고 여기 아일랜드 부분은 조금 아쉽지만 돌출이 돼 있어서 식탁을 놓는 데 있어서 조금 타이트한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저희가 알고 있는 이제 그 기존 침실 2, 3 같은 경우는 좀 표준적으로 끄트머리에는 침실 2에 붙박이 하나가 설치가 되어 있고, 이 침실 1 같은 경우는 솔직히 붙박이를 놓으시기에는 딱 보시기에도 조금 협소해 보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드레스룸이 있긴 있는데, 아무래도 조금 2인 가족, 이제 2인 정도 되는 가족 구성원분들은, 신혼부부 같은 경우 그럴 경우에는 아마 이쪽 한쪽 방을 드레스룸으로 하면 크게 수납에 대한 어려움은 없는데, 이제 좀 아이가 있고 좀 이 옷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이쪽에 붙박이를 해야 되는 경우나 그런 경우가 좀 생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쪽에 이제 침대를 놨을 경우에는 표준적으로 봤을 때는 침실 1, 즉 안방이 크게 나오지는 않았어요. 거실 같은 경우는 뭐 이거는 사전점검 때, 사전점검이 참고로 4월 2일에서 4일이니까 그때 가보시면 아마 이제 자재에 대한 그런 색감이라든지 그런 거를 조금 일일이 파악을 하셔야 될 텐데, 제가 미리 하나 힌트를 드리자면, 이번에 광교산 힐스테이트 같은 경우는 창호가 크게 나왔기 때문에 이 센터피스라고 부를 수 있는 이제 이런 거실 구간은 어느 평형대든 답답한 거는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커튼 같은 거를 잘만 걸어 놓으시면 좀 커 보이는 효과는 받으실 텐데, 그건 이따가 제가 그 모델하우스 실물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다시 할게요. 그래서 이 59A 같은 경우는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 59B로 알고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 여기는 지금 기준점인 A타입은 타워형으로 나와 있다는 특징,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모습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다는 거. 자, 59B 타입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 가로형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4베이라고 하기는 그런 게, 침실 3가 이제 이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저만 혼자 브라스코식으로 말씀드린 하이브리드형, 공식적인 명칭은 아닌데, 저희 홈스타일링 받으신 분들은 이제 그 영상 같은 걸 많이 보시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실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까 타워형 반대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런 가로 형태의 4베이 구조인데, 4베이라는 건 이제 당연히 4개 창구가 있어야 되는데, 이쪽에 이제 방이 하나 있다 보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3베이 구조죠. 근데 일단은 방 자체로 보시면 여기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붙박이를 놓기에는 조금 더 수월하긴 수월한데 그래도 여전히 유닛 크기인 만큼 뭐 크게 여유는 안 느껴질 거예요. 사실은 붙박이 자체를 안 했을 경우가 솔직히 제일 좋은데 드레스룸의 부재로 인해서 이제 어떤 침실 3이 됐든 침실 2가 됐든 자제분들이 이제 좀 없는 상태 2인 이런 신혼부부들이나 그냥 부부 단위로만 사시는 분들은 수납을 이제 좀 꾸미실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조금 타이트해질 거예요. 마찬가지로 식탁 크기가 아까 59A 타입보다는 조금 여유 있다고는 생각이 드시는데 마찬가지로 여기가 이제 크지는 않아요. 그래서 4인용 식탁을 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 거실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그냥 표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일단은 이쪽에 방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다른 영상에서 다른 아파트 단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침실 1의 입구가 여기 있는 게 나름대로의 장단점이 있는데 이제 장점을 만약에 말씀드리자면 약간 세미 복도 같은 게 있어가지고 조금 더 넓어 보일 수는 있어요. 이 집이. 왜냐면 보통은 이게 이제 이렇게 막혀져 있는 상태에서 여기가 그대로 안방 문이 나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한번 꺾어서 여기에 작은 하나의 복도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거실에서 봤을 때 이쪽이 소파 자리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조금 더 뭔가가 개방감 있는 느낌이 나는데 실효율면으로 보면 식탁을 좀 더 크게 놓을 수 있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다 보니까 약간 눈이 조금 약간 좀 넓어 보일 수 있는 그런 정도? 근데 마찬가지로 제가 조금 걱정 하나는 있어요. 이쪽이 사실은 이제 뷰인데 소파 방향인데 여기 발코니가 돌출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간섭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다른 평형 타입을 보면서 또 설명을 드릴 텐데 약간 소파의 방향의 위치를 좀 변경하는 그런 일들이 충분히 이뤄질 것 같습니다. (59C) 타입 사실은 우리가 59B 타입을 보는 거하고 지금 평면도상으로는 사실 거의 그냥 대칭이라고만 생각하셔도 돼요. 단 이제 이런 현관의 모양새가 조금 꺾여 있는 거지 집 자체적으로 보면 그냥 아까하고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이쪽이 이제 소파 자리인데 의외로 여기에 이제 시야 간섭이 생길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만약에 뷰가 양쪽이 동등하게 좋다라는 가정하에는 사실 이쪽에다가 소파를 놓으실 분들도 계신다는 거. 예. 크게 뭐 특징 지을 만한 것은 없네요. A 타입 76세대니까 이제 거의 10%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일단은 드레스룸이 있는 게 이제 확연히 눈에 보이죠. 조금 수납에 대한 여유가 생기고 제가 이따 84 타입에서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제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어요. 지금 유상 옵션 중에서 이 부분을 이제 팬트리화 시켜서 이쪽에서부터 팬트리가 생기는 동시에 여기가 제2의 이제 드레스룸 시스템을 이용한 드레스룸이 파생이 되어 있는데 이미 이제 이 옵션을 신청하는 분들은 잠깐 귀를 좀 닫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상태가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런 형태의 집들이 평면도들이 요즘에 제가 상담하면서 많이 겪어봤는데 의외로 제가 많이 제안했던 이쪽 문을 사용하지 않은 걸로 하자. 사용하지 않은 걸로 하고
이걸 하나의 방으로 생각을 하자. 그래서 접근성은 조금 어렵다고 하지만 이게 사실은 이런 좀 은어적인 표현을 쓰면 안 되지만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짱박히는 신랑분들의 서재용으로는 정말 아주 인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히려 이쪽에 대한 접근성을 막아서 책상을 길게 이쪽으로 놓는 방식이라든지 약간 이런 형태로 지금 쓰려고 하시는 분들이 아마 기본 확정형에서는 조금 많으실 수가 있어요. 주방 같은 경우는 이제 센터 아일랜드인데, 저는 다른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제 좀 느끼시겠지만 이걸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양쪽을 신경 써야 되는 각이 나오다 보니까 T자로 식탁을 놓는 경우가 이제 굉장히 많거든요. 그게 사실은 집이 넓어 보이는 느낌은 조금 덜 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기를 막고 방처럼 막아버리고 아예 식탁을 이쪽 방향 쪽으로 의자를 놓으면서 그냥 이 냉장고 동선의 건너편을 아예 동선을 본인들이 직접 막아서 그대로 그냥 하나의 다이닝룸 개념으로 쓰신다면, 그러면 좀 이런 평행선들이 발동이 되면서 굉장히 넓어 보이는 효과는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침실 2, 3는 기본적인 4베이 구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게, 어차피 이쪽에는 붙박이 하나가 이제 제공이 되고, 침실 1은 좀 아쉽지만 여전히 76 타입까지는 조금 비좁더란 느낌이 나기 때문에 굳이 여기다가 붙박이를 하려고 한 분들이 많지는 않지만, 이 76 타입부터 자제분들이 2분인 경우가 계시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어쩔 수 없이 붙박이를 해야 되는 상황. 이 정도로 조금 정리를 해드리면 될 것 같아요. 반대로 이거 하나는 빼먹었네. 여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 소파 자리가 되는데, 아까 보셨던 평형 타입하고 달리 돌출되어 있는 구간이 없기 때문에 어떤 뷰라는 거는 간섭을 크게 안 받을 겁니다. 자, 76B 타입인데 요게 이제 또 타워형이 나왔죠. 타워형이 나왔는데 타워형 치고 드레스룸이 작진 않아요. 그래도 굉장히 선방했고, 거실 같은 경우는 여기에 수납이 지금 없기 때문에 넓게 쓰실 수 있어서 가장 76 타입 중에서는 이 거실 센터피스는 넓게 나오는데, 조금 아쉽게 힐스트레이트라는 건설사는 이제 좀 다른 건설사하고 달리 예전에는 이 아일랜드를 좀 최소화시키려고 하는 움직임이 보였었는데, 아직까지 그래도 좀 긴 아일랜드를, 뭐 좋게 얘기하면 요리하실 땐 편하지만 이제 이 식탁에 대한 간섭, 이 식탁 길이에 대한 그런 좀 압력을 받으실 수 있는 상황. 그 다음에 침실 2가 지금 사실 조금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인 게, 이 붙박이가 어떻게 보면 함몰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쪽에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붙박이라면 하게 하시게 되면 방이 많이 좁아지는 느낌을 받는데, 이 침실 2 같은 경우는 가장 아이방에 붙박이가 있는 방 중에서는 어떻게 보면 공간을 살려주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플러스 점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76C가 이제 말 그대로 우리가 다시 알고 있는 4베이 구조인데, 아까하고 사실은 크게 틀린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이것도 아일랜드 센터 아일랜드를 착용했고, 이 부분도 아까 제가 76A에서 언급드린 것처럼 오히려 막아서 서재로 쓰시려고 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뭐 침실 2, 3의 구조는 그냥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고, 침실 1도 그냥 표준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돌출되어 있는 부분들이 없다 보니까 어느 쪽에 소파를 놔도 상관은 없는 그런 상황. 굳이 길게 설명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84 타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84 타입. 여기는 ABC가 없는 게 285세대가 다 단일 타입입니다. 저한테는 유리하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한번 이제 보시면 이것도 역시 중앙, 이따가 이제 실물을 좀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 네, 중앙에 딱 아일랜드가 버티고 있어서 대부분은 좀 세로로 놀려고 하는 욕구가 생겨요. 이걸 이제 저희가 T자로 배치를 한다라고 많이들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주관적인 입장이긴 하지만 홈스타일러로서는 T자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이 거실 쪽에서부터 이쪽 방향으로 시선을 돌릴 경우에 이게 지금 스카이뷰다 보니까 이 아일랜드가 실제적으로 높이가 한 850 정도가 되고요. 이 식탁은 우리가 알고 있는 표준 높이가 한 750, 즉 한 10cm 정도가 더 낮다 보니까 좀 모세기적처럼 이 시야가 쭉 방해받지 않고, 이 위에 있는 모든 세대마다 그러진 않겠지만 조금 지저분한 그런 비타민 통들이나 뭐 바나나 거리나 심지어는 커피 머신도 사실 관리를 잘 안 하면 좀 흉물로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으로 시선이 가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약간 평행으로 놓고 의자로 시선을 좀 막는 그런 방법을 좋아합니다, 저희 쪽에서는. 일단은 그거는 뭐 개별적으로 다 틀리기 때문에 나중에 직접 스타일링 할 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침실 2, 3는 역시 똑같죠. 중간에 있는 방은 좀 더 좁아요. 한 2700 정도의 폭이 나오고 이 방이 이제 3000 정도가 나오는데, 매번마다 똑같은 말씀을 드리지만 이 영상만 보시는 분들은 이제 그런 내용을 모르시고 제 영상을 접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는 자식들이 2명인데 여기에는 붙박이가 되어 있지만 여기에는 안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붙박이를 하나 하자. 심지어는 지금 유성 옵션으로도 이렇게 선택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안타깝게도 팩트는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40평형대부터는 침실 2와 3가 사실은 공간이 같아져 버리는데, 지금 84 타입 기준으로만 봤을 때는 침실 3에는 침대를 이렇게 세로로 놓고, 이렇게 세로로 놓는 게 가장 넓게 쓰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쪽에다가 책장과 책상을 흔히들 많이 놓는데, 그때 이 책상 의자를 놨을 경우에 이 서로의 그 톨러런스, 그 진입 반경들, 그게 여유로운데, 침실 2는 침실 3보다 30cm가 모자라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갑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쪽이 책상 자리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미 신축에 입주를 하신 분들의 경험에 의하면.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단적인 예로, 만약에 자제분들 그 성비가 아들 1명 딸 하나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뭐 수험생 위주, 아니면 좀 나이 순대로, 뭐 요즘에는 가위바위보도 많이 자기들끼리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좀 장남이나 장녀를 입양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 장녀는 찬성. 하지만 오빠와 여동생을 했을 경우에는 솔직히 여기를 여동생 주는 경우가, 그런 케이스가 많습니다. 이제 여성분들은 자기 방에 자기 옷이 있어야 되다 보니까 이쪽에 붙박이를 하시게 되면 굉장히 타이트해지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컴퓨터만 필요한, 물론 그것도 하나의 주관적인 입장이지만 남자들도 옷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으니까, 아드님들도. 하지만 이제 객관적으로 그냥 좀 표준으로 얘기하자면, 그냥 침대 하나 놓고 책상 하나 놓고 이렇게 책장을 놔도 이 방이 넓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 차이가 있다는 건 알아두시고, 마찬가지로 여기 침실 1은 그렇게 큰 느낌은 아닌데, 지금 광교산 힐스테이트 같은 경우는 84 타입이 가장 대형 평형대다 보니까 상대 비교할 만한 그런 세대들이 이제 당연히 같은 단지에는 59나 76 타입이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또 사람들이 우리 집은 그래도 비교적 크구나 라는 그런 좀 안도를 하기 때문에 이쪽에 붙박이를 또 설치를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기존에 이제 화장대가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 결국은 여기에 있는 드레스룸은 그래도 굉장히 유용하겠죠, 당연히. 하지만 이 알파룸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항상 신랑들 편이거든요. 우리 남편들의 사실 서재로 쓰고 싶어 하는 경우에는 이 문이 이렇게 열리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 문은 좀 영구적으로 뭐 이렇게 타공하실 필요 없고, 이런 식으로 길게 책상을 놓는 경우가 많으세요, 저희 소비자들은. 이거를, 아니면 책장을 여기다가 이렇게 놔서 막는다든지. 그래서 결국은 주방 쪽은
이제 나름대로 이쪽이 냉장고 동선이다니까 이게 주 동선이 될 것이고, 이쪽으로 들어가는 입구는 자체적으로 차단을 해서 약간 책상과 책장의 조합으로 인해서 이걸 서재화시키는, 창문이 있기 때문에 괜찮거든요. 그리고 추가 붙박이가 필요하신 분은 이제 이쪽에다가 붙박이를 할 경우도 있는데, 마찬가지로 엄청나게 큰 집은 아니라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본인이 서재가 필요 없다, 저희 남편들 중에, 그러면 당연히 이걸 레스트룸화 시키면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제 소비자 중에 많은 분들은 이 문을 닫고 이쪽에다가 붙박이보다는 좀 이동이 가능한 장을 놓는 경우가 있어요. 좀 타공하기에는 약간 부담이 가니까, 왜냐면 문 자체가 존재를 하니까. 그래서 이쪽에는 이불장 플러스 그냥 어떤 분리가 되는 장을 놓는 경우가 있고, 이쪽에는 개인적인 그런 행거로 인해서 좀 보강을 해서 자주 입는 옷을 또 놓거나, 아니면 이런 서랍장이라고 하죠. 서랍장을 이렇게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수납에 대한 얘기는 이 정도고, 식탁은 저는 여전히 이쪽 가로로 놓는 거를 좀 추천드리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소파 자리가 이제 이쪽인데, 뷰에 따라서 이제 건너편에 놔도 전혀 어떤 시야의 간섭은 없는 걸로 보입니다. 네, 이 모델 하우스가 지금 사실 작동을 하고 있지 않아서 VR룸이 지금 인터넷상으로 접근이 안 돼가지고, 제가 다른 영상을 통해서 이제 살짝 보여드리는데, 이번에 힐스테이트는 정말 이 부분이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여기 화살표 부분을 잘 보시면, 이게 지금 잘 보시면 굉장히 통창처럼 나왔잖아요. 이거는 무조건 플러스 점수입니다. 그리고 몰딩은 이제 좀 누리끼리 하다, 우리는 이거 필름지 해야지, 그거는 뭐 개인 취향이고요. 이 정도면 어두운 거보다는 그래도 집이 밝기 때문에 괜찮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이게 왜 좀 더 누래 보이냐면, 여기 모델하우스에는 바닥이 실질적으로 지금 그 타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상대 그 색상 대비 효과 때문에 좀 더 어두워 보이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강마루 재질 같은 경우는 보시면 여기 방 안에 있는, 보시면 이것도 지금 밝게 나온 편이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선방을 했다고 봐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물론 조금 옐로시한 그런 느낌은 있지만, 그래도 그 레드나 좀 갈색 계열 그 확 눈에 들어오는 그런 색상은 아니거든요, 여러분. 문 색깔도 이 정도면 굉장히 밝은 편이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거는 제가 조금 어떻게 보면 싫은 소리로 들릴 수도 있지만, 어차피 저희 브라스코는 장점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단점도 말씀드리니까, 이게 단점은 아닌데, 저도 개인적으로 좀 큰 타일을 좋아하다 보니 모양상으로는 약간 이렇게 좀 조각조각 되는 이런 좀 디자인적인 요소를 집어넣지만, 사실 요즘 트렌드가 이렇게 좀 큰 타일 2개로만 이렇게 하는, 아니면 하나로만 했으면 더 좋았겠죠. 근데 그런 거는 이제 거의 쓰이지가 않고 좀 과다하게 나눠져 있다는 걸. 근데 사실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크게 왈가왈부 하면 안 되는 게, TV들이 요즘에 이 모델하우스보다는 좀 많이 커졌어요. 그래서 뭐 84타입이나 한 76타입 정도면 요즘엔 59 타입 분들도 75인치 TV를 걸어 놓으시기 때문에 전체적인 이런 그 아트월은 많이 가려집니다, 사실. 84타입 같은 경우는 뭐 87인치 TV를 놓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렇게 거실이 창이 이렇게 넓게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좋고, 만약에 여기가 우리가 흔히 말한 유리 난간으로 돼 있으면 정말 끝판왕이 됐겠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또 뭐 이 난간 자체가 뭐 엄청 눈에 들어오는 건 아니니까 이 틀 자체가 이렇게 커졌다는 거는 저는 플러스 포인트를 많이 주고 싶습니다. 뭐 제가 주는 입장은 아니지만 저는 괜찮다 그 얘기예요. 일단은 바닥 색깔도 조금 무난하고 타일로 하시면 이제 화이트로 보이니까 더 좋겠죠. 자, 이제 주방을 한번 본다면 주방 같은 경우는 그냥 어쨌든 간에 이 몰딩들 이런 걸레 바지들하고 비슷한 색깔로 이걸 했기 때문에 어차피 대부분 분들은 필름질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요즘 추세가 개인적인 자기 취향을 반영해서 대부분은 이제 조금 화이트로 많이 가는 추세이긴 한데, 일단은 순정으로 쓰시는 분들, 그대로 표준적으로 쓰시는 분들, 그 다음에 이제 본인들의 개성을 살려서 냉장고장과 합쳐서 전체 문 색깔, 뭐 창틀 이렇게 이제 필름질 하신 분들은 여기저기 다 계세요. 근데 일단은 그냥 살면 안 될까요? 당연히 살아도 되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평균 이상입니다. 괜찮은 것 같아요. 물론 이제 4월 2일 날, 4월 3일 날, 4월 4일 날 사전 점검 때 들어가셔서 저 사람은 저 브라스코의 루카 부장은 여기 자재가 좋다고 하는데 이게 뭐야 뭐 이제 이러면서 저한테 좀 화살을 돌리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건설사분들이 쓰는 자재가 사실은 어떤 분은 괜찮다고 생각하는 반면에 또 어떤 분은 왜 이런 건 저렴한 걸 썼지, 이거는 정말 좀 주관적인 것 같아요. 저는 지금 괜찮다는 그 기준점이 뭐냐면 이 자재 자체의 퀄리티나 뭐 이런 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어떤 색깔적인 홈 스타일링적인 취향에서는 그냥 살아도 굉장히 밝은 편이기 때문에 저는 괜찮다라고 말씀드리는 딱 그 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쪽 수지 쪽도 미지가 좀 있다 보니까 싸구려 자재는 쓰지 않은 걸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76타입 봤고요. 84타입을 한번 볼게요. 84타입 같은 경우는 이제 우선 방으로 한번 가보면 바닥 색깔은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이쪽 거실 쪽을 한번 볼게요. 이 거실이 이제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사실은 40평형대 원래 적용하는 그런 색깔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조금 어둡죠 여러분. 이렇게 주방 상하부장도 좀, 근데 이게 답답해 보이진 않을 거예요. 그 이유가 여기는 팬트리가 이렇게, 사실 우리가 금강 계열에서 이런 거를 많이 봤는데 왜 또 우리 아파트를 금강이라고 생각하지? 또 금강분들은 왜 자기들 아파트 얘기하면 되지 왜 또 금강 우리를 집어넣었는데, 저는 이거는 플러스 포인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최근에 제가 스타일링했던 금강 팬트리움 계열의 그 팬트리들이 이런 흑경 비슷한, 브론즈경 비슷한 거를 많이 적용을 했는데 이게 정말 집이 넓어 보이고 조금 소위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좋아하는 계열의 좀 어두운 톤의 이런 광원 효과, 거울 효과를 가진 주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통창이죠. 무조건 플러스 포인트. 하지만 아트월은 제가 봤을 때는 모든 평형대 아트월의 유닛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쪼개진 그런 디자인을 적용을 시킨 것 같아요. 이번에 광교산 힐스테이트는. 근데 어차피 TV들이 이제 크게 들어가면 거의 이쪽으로는 시선이 안 가니까 크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커튼만 좀 얌전한 걸로 이렇게 잘 하셔서 이 공간감을 조금 살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나 이런 집은 거실장이 정말 안 어울리죠. 왜냐면 어떤 업젝트화된 아트월에 또 업젝트 물체를 하나를 놓고 또 물체를 올려놓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최대한 이 벽은 TV 하나 빼놓고 좀 아무것도 안 놓으시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예쁠 것 같아요. 이런 거는 모델하우스니까 이뻐 보이는 거지 굳이 꽉꽉 채우는 그런 거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참고로 이번 기회에 제가 조금 잘 보여드릴 수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게 이런 소파 테이블 있죠. 이렇게 통창일 경우에는 여기에 이렇게 블록 같은 거를 놓는 것 자체가 자기 장점을 죽이는 거죠. 어떻게 보면 카우치도 마찬가지로, 카우치를 할 경우에는 지금 또 교집합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통창이라는 장점을 가리는 거죠. 얼굴 이쁜 여자분이 모자를 굳이 둘렀을 이유는 없잖아요. 딱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이외에는 지금 자재는 제가 딱 보니까 바닥 색깔이나 이런 몰딩 문 색깔은 지금 거의 동일할 겁니다. 모든 평형대들이. 그리고 이제 이걸로 해주셨으면 참 좋아하는데, 여기 안방의 베란다 부분은 또 좀 화이트로 했네요. 마찬가지로 이제 드레스룸은 넓죠. 드레스룸은 넓기 때문에 뭐 굉장히 저는 만족스러운 결과라고 보고, 옆에 있는 방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그 주방으로 통하는 문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거를 잘 효율적 있게 이렇게 막는, 이쪽에 책상 두면 긴 책상, 이쪽에 책장을 두면 아예 전면 책장 다, 이쪽에다가 붙박이를 두면 이제 시공하는 붙박이는, 시공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계실 거예요. 근데 그러지 말고 그냥 장 같은 걸 놔서 좀 이동이 가능한, 즉 이 문을 영구적으로 죽여버릴 필요는 없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이 면적, 이 스페이스를 그대로 조금 전체적으로 쓰는 거를 추천드립니다.